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래프팅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결론이 나온 배경인 블로큰 박사팀의 연구 논문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목이 Aerodynamic Drag in Cycling Team Time Trials입니다. TTT라고 하죠. 팀을 이뤄서 타임 트라이얼을 할 때 공기 저항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연구한 논문인데요. 먼저 그 요약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팀 타임 트라이얼, 즉 TTT에서 선수들은 교대로 선두를 서면서 공기 저항을 줄여서 체력을 아끼는 게 주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요. TTT는 9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에서 9명까지 자전거를 탈 때 드래프팅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체계적인 논문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큰 박사팀이 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연구를 진행할 때 자전거와 자전거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뒤에 타는 사람들의 공기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리에 따라서 공기 저항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5가지 상황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퀴와 바퀴 사이를 5cm, 15cm, 0.5m, 즉 50cm죠. 그리고 1m, 그리고 마지막으로 5m까지 벌려서 공기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픽과 사진을 보면서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좀 확대된 버전이네요. 윈드 터널 실험실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리스트, 자전거 타는 사람은 키가 183cm, 그리고 체중은 72kg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그래픽을 보시면 라이딩 자세도 표준화했습니다. 1번이 상체, 토르소의 각도인데요. 상체 각도가 19.9도, 그리고 2번은 어깨 각도인데요. 어깨 각도는 101.6도, 3번은 팔꿈치 각도인데 121.5도, 4번은 팔뚝의 각도인데 거의 수평에 가깝죠. 0.7도, 5번은 엉덩이 각도입니다. 54.8도, 이렇게 54.8도를 유지했고요. 6번은 무릎 각도입니다. 무릎 각도는 67.7도, 7번은 발목의 각도죠. 87.7도로 표준화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윈드 터널에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전거 사이클리스트 1과 2 요 사이의 거리가 5cm, 15cm, 50cm, 1m, 5m, 이렇게 5가지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혼자 탈 때에 비해서 2명이 탈 때 공기 저항이 두 번째 라이더는 60에서 70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3명이 타면 세 번째 라이더의 공기 저항은 더 줄어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공기 저항의 수준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래픽이 있는데요. 바로 이 그래픽입니다.
이 5cm 상황이고요. 15cm, 그리고 50cm, 그리고 1m, 그리고 5m 거리를 유지한 채 달렸을 때 공기 저항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픽인데요. 먼저 1m 거리, 우리가 그룹 라이딩 할 때 보통 1m 정도 간격을 두고 달리지 않습니까? 이 그래픽을 보시면 혼자 달릴 때 공기 저항이 100이라고 보면 두 명이서 달리면 두 번째 라이더는 66.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퍼센티지 수치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자리입니다. 1m 거리를 두고 달릴 때 2명의 라이더에서 5명의 라이더까지는 마지막 자리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죠. 그런데 6명이 넘어가면 마지막 라이더가 아니라 끝에서 두 번째 라이더, 6명일 때는 다섯 번째, 7명일 때는 여섯 번째, 8명일 때는 일곱 번째, 9명일 때는 여덟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자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리가 1m일 경우에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거리가 1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공기 저항을 받는 수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죠. 혼자 달릴 때는 당연히 100% 공기 저항을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두 명이 달리면 공기 저항의 평균이 82.8%로 낮아지고요. 9명이 달리면 공기 저항이 56.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면 적은 힘으로 멀리 갈 수 있다. 힘들이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1m 거리를 두고 달릴 때보다 더 가까이 자전거를 붙여서 달리면 공기 저항은 더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달릴 때 1m 거리를 뒀을 때 두 번째 라이더의 공기 저항 수준은 66.5%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5cm의 경우는 두 번째 라이더의 공기 저항 수준이 64.1%로 떨어집니다. 거의 2% 이상 공기 저항이 줄죠. 그래서 5cm의 경우에는 혼자 달릴 때는 100%라고 보면 두 명일 때는 64.1, 세 명이 달릴 때는 세 번째 자리가 51.7%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공기 저항이 선두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혼자 달릴 때보다 뒤에 라이더가 있으면 공기 저항 수준이 조금씩 떨어지죠. 두 명 달릴 때는 97.6%, 세 명 달릴 때는 선두의 공기 저항 수준이 97.2%입니다. 4명 이상이 되면 거의 미미하죠. 같거나 거의 없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달리게 되면 9명이 달릴 경우에는 50.2% 평균 공기 저항을 나타내고 있네요.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명에서 5명이 달릴 때는 조금 전에 본 1m 거리 상황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맨 마지막 자리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자리입니다. 6명이 넘어서면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8명까지는 1m 거리와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9명이 되면 이 공기의 흐름이 변하는가 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아니라 끝에서 세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자리입니다. 물론 끝에서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의 공기 저항의 차이는 0.1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9명이 달릴 때는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아니라 세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5cm 거리를 두고 달릴 때는 공기 저항이 5cm 때보다 조금씩 더 늘죠. 64.1이고 여기에서는 64.4가 나옵니다. 공기 저항이 조금 더 높아진 거죠. 15cm 거리를 두고 달릴 때도 5명까지는 마지막 자리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고요. 6명부터 8명까지는 끝에서 두 번째. 역시 여기에서도 9명이 달릴 때는 끝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은 자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0cm 거리를 두고 달릴 때 공기 저항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50cm 거리에서는 역시 5명까지는 마지막 자리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6명이 넘어가면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이 적은 자리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8명까지는 그 말이 맞고요. 여기에서도 9명이 달릴 때는 이때는 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네요. 끝에서 세 번째가 아니라 끝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일한 공기 저항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6%로 같은 수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5m 거리를 유지한 채 달릴 때 공기 저항 수준은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주는 그래픽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앞 라이더와 뒤에 있는 라이더 사이에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5m 거리에서는 두 번째 라이더의 공기 저항 수준이 70%까지 올라갑니다. 70.9%고요. 3명이 달릴 때는 63.1%입니다. 여기에서는 1m까지는 5명까지는 마지막 라이더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게 받는 자리고 6명부터는 끝에서 두 번째, 그리고 9명이 달릴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m 거리를 두고 달릴 때는 5명까지가 아니라 6명까지도 마지막 자리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은 자리네요. 60.2%로 6명이 달릴 때 여섯 번째 라이더가 가장 적은 저항을 받고요. 7명이 탈 때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같은 수치입니다. 동일한 저항을 받고 8명이 탈 때는 끝에서 두 번째, 9명이 탈 때는 끝에서 세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은 자리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m 거리 상황에서는 7명이 넘어가면 끝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또는 마지막에 달리는 라이더의 공기 저항 수준이 극히 미미합니다. 0.1% 정도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미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2명에서 9명까지 라이더가 하나의 페이스 라인을 이루어서 달리고 있을 때 공기 저항이 어떻게 다른지 자전거와 자전거 간 거리를 5cm, 15cm, 0.5m, 1m, 그리고 5m 상황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측풍이 없는 상황에서 페이스 라인을 이루어서 달릴 때 드래프팅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다.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2명 이상의 라이더가 달릴 때 뒤에 있는 라이더는 앞 라이더 덕분에
자전거 앞부분에서는 고기압이 적게 만들어지고 자전거 뒷부분에서는 저기압이 적게 만들어지는 슬립스트림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Subsonic Upstream Disturbance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Subsonic Upstream Turbulence 효과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Turbulence가 아니고 Disturbance가 맞는 표현입니다. Subsonic Upstream Disturbance 효과라는 것은 2명 이상의 라이더가 함께 달릴 때 앞에 있는 라이더, 선두에서 달리는 라이더도 혼자 달릴 때보다 약간이나마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설명한 용어입니다. 선두에서 달리면서도 약간의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뒤에 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뒷부분에 생기는 저기압이 약간이나마 줄어들어서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달릴 때 선두도 미미하지만 약간의 드래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자전거와 자전거 간의 거리가 5cm나 15cm로 아주 가깝게 유지한 채 달릴 경우에 드래프팅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달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결론입니다. 드래프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전거와 자전거의 거리가 1m 또는 특히 5m로 이렇게 아주 차간 거리가 넓을 때 그때 유의미한 저항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cm나 5m나 거리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효과는 발생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결론입니다. 1m 차간 거리까지는 앞에 있는 라이더도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공기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타면 선두에서 달리는 사람도 아주 약하지만 공기 저항의 감소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ubsonic Upstream Disturbance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드래프팅을 하면 뒤에서 타는 라이더는 분명히 그 효과를 보는데 차간 거리에 따라서 그 효과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두 번째 자리에서 타는 라이더는 60에서 70%, 즉 혼자 탈 때에 비해서 60에서 70%의 저항을 받고요. 세 번째 자리에서 타는 사람은 혼자 탈 때에 비해서 50에서 63%의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공기 저항을 받는 수치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라이더까지는 마지막 자리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자리인데 6명이 넘어가면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Subsonic Upstream Disturbance 효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결론입니다. 6명 이상이 달릴 때는 다섯 번째 라이더와 그 이후에 위치한 라이더가 공기 저항을 받는 수준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라이더가 공기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만들어낸 공기층의 높이와 너비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라이더까지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크게 공기 저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부터는 공기 저항을 받는 수준의 차이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15cm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릴 때 9명의 라이더가 함께 달리면 혼자 달릴 때보다 공기 저항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현실에서는 잘 볼 수 없겠지만 12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페이스 라인을 이뤄서 길게 늘어져서 달릴 때를 가정을 해보면 이 펠로톤을 이루어서 달리는 경우가 이렇게 길게 싱글 페이스 라인을 이루었을 때보다 공기 저항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래프팅도 중요하지만 펠로톤으로 달릴 때 드래프팅 효과가 아주 커진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는 뭐냐 하면 측풍이 불었을 때 드래프팅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싱글 페이스 라인처럼 길게 늘어진 게 아니라 서큘러, 원형을 이뤄서 펠로톤 상황에서의 공기 저항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하나의 페이스 라인이 아니고 두 줄로 2열 라이딩을 할 때 공기 저항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다음 연구 과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이 함께 페이스 라인을 만들어서 달릴 때 드래프팅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나는지를 블로큰 박사팀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통상적으로 차간 거리가 1m 안팎이면 5명까지는 다섯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은 자리고 6명이 넘어가면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공기 저항이 가장 적은 명당 자리라는 지난번 영상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